일단 첫째 장을 보십시오. 1차 시험 후 계획.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리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제 초시는 시행착오로 하게 되면은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 합격생들이 그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여학생 노주현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공부를 엄청 안 했어요. 엄청 안 해가지고, 엄청 안 했기 때문에, 예습할 시간을 개인적으로 확보를 못했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순환 중반인가요? 1순환 좀 시작할 땐가? 그때 와가지고 선생님 저 공부 그만할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재능 측면을 보고, 공부량이 적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밀어붙여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반 가져가서 피크를 올린 경우이고, 그건 아주 예외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바, 그 다음에 합격생이 가는 정령적인 길이 세 번째 얘기했던 준협이, 그 정도 고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은, 제일 나쁜 게 지금부터 1차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부터, 예컨대, 원래는 난이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초심자는 더더욱 큽니다. 초심자들은. 이게 짬이 좀 쌓이면은, 난이도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 경력이 적으면은 난이도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많이 받게 돼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특히 원래 같으면은, 언어가 어려웠다, 이렇게 해서, 언어를 지금부터 조금씩 할래요. 이런 게 최고 나빠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 자료가 약해요, 이런 부분인데요. 자료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면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자료가 약해, 또 자료를 매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준협이 뭐 크로스핏 하고, 복싱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어떤 몸에 변화를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은 하루에 조금씩 하지 않아요. 예컨대 내가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데 매일 산책을 한다. 근육이 생기지 않는 거는 똑같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피로감을 확 느끼게. 그렇게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나 똑같아요. 공부도 약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씩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한번 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조금씩 하면은 2022년에 예컨대 1차를 합격한다. 조금씩 하나 필요할 때 하나 똑같아요. 합격되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2차 이제 공부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합격하기 때문에 2차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럼 2023년에 또 1, 2차. 이렇게 되면은 초시생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올해도 초시, 후년에도 초시, 그 후년에도 초시. 2차 실력 기준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라인은 절대로 타면 안 됩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은, 피셋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못 봐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은, 피셋을 올리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2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려야 됩니다. 2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영양평가 시험이에요. 영양평가. 지식의 평가가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50점 맞은 학생이다, 이렇게 해서, 피셋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6개월 동안 2차만 계속 했다. 계속 하면은 6개월 뒤에는 점수가 올라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식을 쌓는 시험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컨대 헌법이다, 경제학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 가도 재료가 똑같이 이어지는데, 영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그 수능을 다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얻은 성과를 훨씬 더 높게 얻거나, 아니면은, 더 쉽게 얻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학 와서 수능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대학 3년 동안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고 사고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량이 높아진 거예요. 공부 역량이.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 피셋을 올릴 때 제일 나쁜 방법이 지금부터 피셋을 해서 올리겠다. 이 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역량을 최대한 올리는 쪽으로 한다. 이렇게 예컨대 행정법이다. 지금 듣고 있죠. 그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은 정리하면은 100페이지 내지 200페이지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자 문장을 분석하고 핵심적 내용을 추출하고 이런 훈련을 저절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어 능력도 늘어나요. 그 다음 경작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리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올라갈 때까지는 피셋은 건드리지 말고, 아까 우리 준협 합격생이 얘기한 것처럼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만 따라가세요. 수업만. 짜투리를 뭘 하지 말고. 그건 언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시간이 왔을 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합격생 얘기했죠. 진행되는 과목만 공부하기. 이거는 뭐 주연이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개인적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 결국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무조건 생깁니다. 무조건 생기니까 선행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선행학습을 한 학생하고 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의 활용도를 조금 날려야 돼요. 학생들이 이제 우리 3개월 선행반은 선행학습을 시켜놨더니 예비수는 그냥 들었으니까 안 들어가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법이다 이런 부분은 체화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는 거하고 암기해서 내가 표현한다 이런 부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된 학생들은 멀티로 좀 들으세요. 멀티로. 우리 노주현이 그 합격 수기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멀티로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예습을 한 학생들이 예컨대 지금 신뢰보원칙 배웠나요? 행정법 신뢰보원칙은 배웠겠네. 그래서 예습을 한 학생들은 선생님 신뢰보원칙 의의를 얘기하면 요건을 떠올리세요. 요건이 뭐였더라? 아마 템포가 이미 안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멀티를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템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면은, 그 얘기하면은 눈은 이렇게 요건으로 가 있고, 선생님의 설명이 요건으로 오면은 나는 중요한 판례로 가 있고, 선생님 판례로 오면은 중요한 문구가 뭐였더라?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준엽이가 얘기한 것처럼, 법은 때로는 선암기 후위에, 사법시험생들은 그걸 붙여놓고 공부를 해요. 선암기 후위에. 암기가 이어지다 보면은 거기 이해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행학습이 된 학생들은 4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수업이 끝났을 때는 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끝났다. 때로 따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살 필요가 없다. 또 하더라도 강의 외적 내용을 해야지 이 강의를 또 반복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학습한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부분하고 3월의 행정법이 학습되지 않는 학생들이 듣는 강의 내용은 방향이다, 질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그 세 번째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가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과목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더 나빠요, 더 나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해야 될 과목들이 2과목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행정법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선행학습 그 루트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 과목만 더 하세요. 한 과목만. 한 과목만 더 하시고 또 다른 과목을 더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여러 과목을 이렇게 같이 돌릴 때가 있습니다. 2과목, 3과목.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실력을 1차를 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2과목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1차를 끝내고 요 시기에 3선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3과목을 해요. 학생들이. 진행되는 과목, 그 다음 본인이 하나 밀도 있게 만드는 과목, 그 다음 답안만 이렇게 써보는 과목. 그때는 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합격선 위에 있으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합격선 기준은 아주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빨리 이렇게 합격선을 넘어서는 집중도 있는 학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2과목 정도는 집중도 있게 하고 작년에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5과목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5과목을.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5과목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5과목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하는. 가진 것도 없는 게 잊어버리는 게 뭐가 들어요. 가진 것도 없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그래서 이렇게 굳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합격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제 라인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올리는 라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0에서 이렇게 합격선을 넘어서겠다 내지는 합격선을 넘어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높이 올려야 됩니다. 뭐 깊이로 치면 깊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이 라인을 이 학생이 얼마나 올리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고 그 학생이 했던 고민은 뭔가 하면은 다른 과목 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겠죠.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려오니까. 예컨대 0에서 뭐 한 80까지 올렸다 이런데 떨어지면은 80에서 또 0이 되지는 않습니다. 80에서 0이 되는 학생은 대단한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은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지면 뭐 40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40에서 다음에 80 올릴 때는 이 기간에 예컨대 20일 올렸다면 이 기간은 뭐 10일 안으로 이렇게 단축이 되겠죠. 그림상으로. 보시고 보면 그런 부분에 회복하는 훈련을 빨리 하는 훈련입니다.
회복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공부를 예컨대 행정법을 이렇게 올려서 경제학 가면 이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일순환 가면 이렇게 빨리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놓으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또 바닥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순환 때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렇게 높이 올리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걸 단축하는 훈련이에요. 고시 훈련은 그 본질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하루 만에 올 수 있는가, 몇 시간 만에 올 수 있는가 이런 훈련이지 잊어버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헌법이 제가 안 잡은 지가 한 달 되나요? 한 달 안 되겠네. 근데 또 뭐 5월달, 뭐 6월달 이렇게 강의했지만 3달 동안 제가 헌법을 안 잡아요. 내 실력이 줄어듭니까? 나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인이 나를 봐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럼 몇 시간 보면 회복되니까요. 고시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 그래서 잊어버리는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깊이가 한 과목만 깊이 들어가기에는 지금은 맞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널널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자연적으로 깊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한 대로 예비순환 모르는 거 있더라도 넘어가라 이런 부분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1순환 가니까 쉬워지고 또 2순환 가니까 그걸 가지고 왜 고민했는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적정한 반보고 시간이다 내지는 시기다 이런 부분이 학원의 커리어로 정해놨으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2과목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보시면은 인터넷 강의 수강 없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 늘리기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선행학습을 이렇게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을 못하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것인데 선생님 그러면 하루 종일 제가 강의 듣고 있는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훨씬 더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지식을 빠른 속도로 전문가 말을 들어 채워야 됩니다. 채우고 그 다음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은 밖에 학생들이 왜 이제 시험이 오래 걸리는가 하면은 시간이 많을 때 혼자 합니다. 혼자. 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혼자 해요. 혼자 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면은 시험 다가오는데 미리해서 본인들의 실력이 안 차 있으니까 그때 강의를 막 구매해서 뒤늦게 학원에 달려오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학원이 제시하는 콘텐츠는 여러분들 1순환 말 정도 되면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그 다음 나머지 2순환이다 3순환이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혼자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도 충분하다. 내지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만 강의를 듣겠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는 충분히 해놔야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강의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강에 참여하지 않고 인강만 수강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강 참여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인강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공부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또 가끔 학생들이 뭐 이렇게 배속을 돌려서 저는 빨리 들으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건. 그건 시험 임박에서는 시간을 1분 1초로 아껴야 될 때고 지금 예컨대 배속을 1.8배로 들었다 이렇게 하면 멈췄다 다시 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전체로 보면은 정상 속도로 듣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 실강을 듣는다고 해서 시간이 버려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효용을 높이는 쪽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친구도 보고 바람도 쐬고 강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몇 가지 계획입니다. 1차 성적은 무시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요 그냥. 점수가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욕하세요. 문제를. 원래 이상하게 냈다. 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공부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2차를 통해서 1차를 올리자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 1차 준비는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강 암기하면 수강하고 복습 시간 최대한 절약하고 2차 선행학습 진도 달성하고 아까 격생 얘기한 대로 2차 선행학습이 돼 있어야 11월부터 2차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11월 되면은 2순환 시작입니다. 2순환. 2순환 시작인데 2순환을 완전히 버린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2차는 없습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단절이 4개월 동안 생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떨어지니까 2순환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1순환 끝나면 2순환까지는 3순환까지는 다 공부가 돼 있으니까 2순환 들어가도 핏에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게 선행학습 안 되면은 1순환하고 여러분들이 예비에서 1순환 가는 데는 큰 충격을 안 느낍니다. 안 느끼는데 선행학습을 안 해두면 1순환에서 2순환 넘어가면은 야, 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점프되는 정도가 완전히 상상 초월이에요. 2순환 수준하고 3순환 수준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와 1순환이 비슷하고 완전히 이렇게 간극이 있고 2순환, 3순환이 비슷하니까 이 격차가 되게 커요. 되게 크기 때문에 2순환까지 선행학습을 최소한 안 해두면은 2순환을 못 따라가게 되고 피세 때문에 2순환을 버리게 되고 1차 붙더라도 2차를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많이 2차를 해둬야 1차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1차가 불안하면은 그 불안감을 2차로 이렇게 전용을 시켜야 됩니다. 2차를 많이 해서 불안감을 덜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겠습니다. 120일 몰입반 일칠 자격입니다. 1번 보십시오. 이 정도면 그래도 들어와서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선행학습 좀 돼 있어야 됩니다. 몇몇 학생들이 이제 몰입반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제가 일단 예비순환 들어가라 이렇게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 학생들도 2번에 돼 있으면은 진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렇게 의욕이 앞서서 몰입반에 들어와서 그 과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비용이 추가되니까 잘 생각해서 본인의 스타일도 감안해서 나는 프로도면 공부가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고 또는 1차를 어느 정도 합격 가능한 정도로 봤다 이렇게 하면은 4개월 준비하면은 나름 성과는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작년에 외교원이 2명이 됐고 5급이 1명이 됐으니까 간에 조금 치열함은 조금은 더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굳이 1, 2번의 요건에 많이 벗어난다 이렇게 하면은 비용 들이면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지금은 거의 마감 이렇게 우리 그 본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본관에 감염 수칙에 대한 예방 수칙이죠. 감염 수칙이 아니고 예방 수칙에 대한 그 위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 바깥에 있는 그 A원 학습관으로 저희들이 학습관을 옮겼어요.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여력이 아주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 절차 이렇게 보시고 2번에 보십시오. 현 종합반입니다. 2022년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세 번째 보면은 행정법 경제학은 무조건 2순환까지는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2순환까지 듣겠다. 그렇게 보시고 개인 학습 정도에 따라서 준협에는 3순환까지 일부 들어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따가 프로세스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7월 말에 이제 2차가 끝나면은 7월 초가 되겠네요. 1순환 과정부터는 몰입반, 합격 책임반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겁니다. 몰입반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페이지 넘어가면 제일 중요합니다. (1번에) 상결 선행반이나 윈터스쿨이나 진도가 동일하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행정법 예비순환을 듣고 있습니다. 저녁에 들으니까 오전 오후 시간이 남아야 됩니다. 이미 한 공부니까 경작 1순환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최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경작 예비순환 들어가면은 두 번째죠. 그 다음 과목이 되겠죠. 그럼 행정법 1순환으로 들어가세요. 1순환. 행정법 예비가 좀 불안해요. 미진해요. 이렇게 할지라도 1순환 들어가세요. 1순환. 예비나 1순환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예비순환 들었던 부분을 또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당 여러분이 얻는 지시가 양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1순환 조금 버겁더라도 들어간다. 내지는 예비순환을 정확하게 했다면은 버겁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 칸을 보십시오. 이미 선행반이나 윈터스쿨은 행정법 예비순환 들었고 지금 두 번째 듣고 수업 시간에 복습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행정법 1순환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 다음 행정학 예비순환 단계에 들어가면은 오전 오후 경작 2순환을 선행하세요. 그리고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선행학습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마시고 안 해도 괜찮아요가 아니라 하지 마시고 두 과목 싸움입니다. 이게 경작 행정법이 80%예요. 80%. 이게 이제 장악이 되면은 나머지 논문 과목이다 이런 부분은 순환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고 공부 내용은 충분합니다. 그거는 다 그냥 수업 따라가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정치학 선택 과목 들어가면은 그때는 행정법 2순환 한다.
아마 이 중에 일부 학생들은 3순환까지 마치는 학생들이 작년 경험으로 한 20%, 그 다음 2순환까지 마치는 학생들이 한 70%, 나머지 과정만 한다 이런 학생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냥 뭐 행정법은 뭐 2순환까지 들었는데 경작이 1순환밖에 못했다 이런 지그재그가 좀 나오겠죠. 균일하지 않는 부분들이. 어쨌든 1순환 들어가기 전까지는 2순환까지는 선행한다. 그 선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녁에 수업 듣고 3개월 반 내지는 윈터스쿨 전전하겠습니다. 그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예비순환 단계에서. 또 뭐 스터디하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 통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전 오후 시간을 확보하면은 한 8시간 이렇게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쉬는 시간 포함하면은 8시간 확보할 겁니다. 그때 영상을 들으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들을 때 선행학습할 때는 이걸 다 내가 이해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표시를 해뒀다가 수업을 들을 때 활용하세요. 수업을 들을 때. 선행학습을 하면은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면 아는 거는 이렇게 좀 릴렉스 하세요. 아는 건. 이렇게 아는 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듣고 책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안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되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긴장해서 이렇게 좀 상체를 고쳐 세우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좀 이렇게 다지고 이렇게 해서 선행학습을 하다 보면은 길로 치면은 굴곡이 있을 거예요. 요철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요철은 방치를 하세요. 방치를 하고 어느 부분에 굴곡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충분히 개선 가능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행학습을 그냥 이걸 본 강의처럼 전부 다 이해하겠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또 이해할 기회가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다 모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에너지만 써서 학습을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3월 종합반입니다. 3월에 이제 들어온 학생들이 또 절반이 있죠. 지금 예비를 수강하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복습 시간을 조금 늘리시고 그 와중에 경제학을 또 예비를 선행해야 됩니다. 꼭 이 루틴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온 학생들보다는 이게 진도가 쳐져 있습니다. 쳐져 있으니까 이 학생들은 조금만 고생하면은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가면 똑같아집니다. 경작 예비순환 예비가 선행되면은 예비 수강할 때 이제는 복습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오전 오후 행정법 1순환 선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격차 부분이 한 달 발생했습니다. 한 달. 격차가 한 달 발생했으니까 그 한 달을 3월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휴일을 좀 반납을 해버리세요. 휴일을 반납하고 이거는 좀 따라잡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내가 꼭 이번에는 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하면 무리를 좀 하세요. 무리를 하고 예컨대 경작하다 이렇게 하면은 경작 때는 조금 릴렉스하고 그 다음 행정법이 약하다 하면 행정법 할 때는 에너지를 좀 분출시키고 그 다음 논문 과목 오면 조금 일반적으로 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체력을 비축하고 이런 쪽으로 약간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3월 반에 들어온 학생들은 지금은 리듬을 조금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텐션을 최고조로 높이고 주변에도 3월 동안은 얼굴 못 보겠다 이렇게 하고 주말에도 공부를 해서 따라가는 진도는 물론이고 선행학습을 해두지 않으면은 두 번째 칸에 가서 또 밀려요. 경제학이 또 밀리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나쁜 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되니까 꼭 이번 달은 좀 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 국립외교입니다. 국립외교는 이따가 이제 OT 할 거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있죠. 스터디 운영입니다. 몰입반을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 종합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3회가 원칙입니다. 보시면은 밑에 칸이 있습니다. 예비순환, 행정법, 경제학 진행될 때는 주로 행정법 4월 초까지 이렇게 중초까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순환 때는 행정법, 경제학만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 1순환 넘어가 보십시오. 1순환 넘어가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합니다. 경제학 할 때는 행정법 할 때는 경제학, 이때 논문 과목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이때 스터디 할 때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특강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합격생 중에는 논문을 누가 잘했는가 하면 준엽이가 잘했습니다. 준엽이가 논문 과목을 되게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스터디가 끝나면은 특강 기회를 열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가, 어떤 자료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기회들을 또 정착을 잘하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때 스터디에 투입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이순환 11월부터는 피셋 스터디로 전환이 됩니다. 4개월 정도는 피셋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건 읽으시면 되고요. 국립외교는 별도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페이지 넘어가 2번에 있습니다. 구성식이 시작식입니다. 3월 22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 다음 주 3월 16일 화요일까지 스터디 예비 명단을 공지를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한테 개별 통지가 갈 겁니다. 단체 문자 가면은 스터디를 저희들이 편성하고 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2번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학생이 있다,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의견을 제시해 주면은 그걸 반영해서 스터디 멤버를 또 재구성합니다. 그런 과정까지 포함하면은 다시 1번까지 올라가시면은 3월 18일까지 목요일까지는 구성을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오늘부터 16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인 의견을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 명단은 뭐 월요일부터도 공지를 할 겁니다. 3번에 예비 모임이 3월 20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후 공채는 오후 2시. 그 다음에 국립외교는 오후 3시 진행할 내용입니다. 스터디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조장, 총무를 확정하고 리더가 배정이 되고 리더와 중간에 인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스터디 진행 방식 소개, 자료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스터디 지금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구청에 얘기를 해보니까 학업을 위한 모임은 괜찮다고 합니다. 스터디 구성은 8인이 1조입니다. 8인 1조 원칙이니까 대신에 이 방역 수칙을 좀 지켜달라. 거리를 좀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주고받으면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은 서청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해천을 받았으니까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5급 부분을 보겠습니다. 스터디 장소는 테미스학습관입니다. 그 다음 위에 스터디 예비 모임도 이것도 테미스학습관에서 진행할 겁니다. 여기는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그때는 그쪽으로 또 통지를 개별적으로 할 겁니다. 스터디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스터디 일정 종류의 일괄 제공을 합니다. 진행기간 횟수에 대한 부분 3주간 총 18회에 걸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훈련, 그 다음 토요일 모의고사 테스트, 그 다음 진행자는 제가 합니다. 모의고사 출제, 채점, 저하고 이제 리더가 나눠서 합니다. 제가 일부, 리더들이 일부 이렇게 합니다. 상세 진행 상황 부분입니다. 또 OT 때 자세히 할 내용입니다. 그래도 보면은 모의고사 문제 작성, 제출 90분간 시간을 드립니다. 오픈북해서 시험 봅니다. 오픈북해서 자료도 드리고 여러분 교과서 가져오시고 정답 작성을 조별로 앉은 자리에서 진행하고 실제 시험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시험 종료하면 좋은 상황원의 문제 정답 서술에 대한 토론하고 토론할 때 그때는 토론을 약 30분간 진행합니다. 토론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하면 충분하고 답안지는 여러분이 쓴 답안지입니다. 토론이 끝나면은 각조의 총무가 이름이나 번호 등을 확인한 후에 취합해서 직원에 제출하고 스터디를 구성하게 되면은 여기 용어들이 뭐 조장, 뭐 총무 이런 용어가 나오죠. 조장은 최고 연장자, 그 다음 총무는 최고 연하자, 연령이 동일하면은 생년월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 일은 많지는 않아요. 뭐 총무는 벌금을 걷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 조장은 말을 안 들으면 집행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설지는 이길 강평일에 배부로 합니다. 그 다음날. 왜 그런가 하면은 해설지를 바로 봐버리면은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해설지는 그 다음날이다. 이렇게 보시고 매주 토요일날 실전 모의고사를 합니다. 토요일날 실전 모의고사는 뱀 문제 중에 한 문제, 동일하게 신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50점. 기타 상세한 내용은 OT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D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세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OT, 화요일은 모의고사 문제 정답 작성 제출, 그 다음 해설 강의, 그 다음에 토요일날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그 다음날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동일한 패턴 3주간. 그 다음 5번을 보십시오. 성적 우수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평일 실시 모의고사 50% 반영, 오픈북으로 하는 모의고사 50%, 토요일 실전 모의고사 50% 반영해서 성적 상위
30%, 1등 20만 원, 2등 10만 원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스터디 팀별로 시상합니다. 상위 3개 팀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작년에는 1등 하면은 상금을 준 게 아니고 호텔에 데리고 갔습니다. 호텔에 강남에 이제 고급 호텔에 그 뷔페 1인당 한 10만 5천 원인가 뭐 이렇게 하는 뷔페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힘들지 않을까. 상금을 드릴 테니까 조원들이 위험하지 않는 이렇게 공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스터디 팀별 시상인데 출석률 70% 반영, 조원 평균 점수 30% 산정 이렇게 해서 1, 2, 3등을 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에 끝나면은 경작으로 넘어갑니다. 진행횟수는 주 3회, 토요일은 복습 모의고사, 자료는 학원이 제공하고 진행 방법은 한 문제 1인 발천을 정합니다. 발천을 정해서 순번제로 요약 발제 진행하고 발천의 역할은 구출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오고 그럼 리더가 도움을 주고 1시간 이내 8번에 스터디 불참에 대한 제재 스터디별로 결정을 하십시오. 보통 뭐 지각하면 2,000원, 결석하면 3,000원, 발천이 결석했다 이렇게 하면 5,000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벌금이 거치는 조가 좋은 조는 아닙니다. 벌금이 없는 조가 좋은 조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비서 헌법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법 기초 이론 강의가 5월 6일 정도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이번에 꼭 헌법은 합격하시라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여름 강의도, 겨울 강의도 진행하고 또 강의도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넘은 학생들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3월에 헌법을 하지 않고 또는 헌법 공부를 했는데 대충 해가지고 이번 시험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시고 대부분 아마 3개월 선행반이나 인터스쿨 학생들은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해석 강의가 6월 24일부터 진행되는데 거듭 부탁드리지만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료해석. 피셋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2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집중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 수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아까 뭐 우리 합격생이 얘기한 대로 일조 기준은 없습니다. 그 학원 커리를 충분히 소화해야 된다 해서 최소한 그래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이렇게 학파하는 게 그래도 고시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강약을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동서는 학원, 그 다음 독서실 이렇게 동서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식당도 한 곳으로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매번 끼니를 걱정한다, 끼니 신경을 쓴다 이런 부분도 고시생의 에너지가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학원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학생이 있던데 지금은 없죠. 지금은 집으로 가면은 가는 도중에 아마 집중력이 내지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꼭 독서실에 와서 공부를 이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말 외에는 데이트 약속 잡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제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타인을 위한 마음속의 공간 한 30% 정도 이렇게 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시험 임박할 때 재작년 뭐 그런 학생 그 최종 시험이 한 2달 남았어요. 2달 남아서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 철봉이 오늘 그 초등학교 이렇게 지나오는데 철봉이 디귿자로 된 게 참 짜증이 났어요. 이렇게 해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철봉이 디귿자인 게 짜증이 났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본인도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내부에 이제 고시생은 그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적겠지만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의식을 좀 하십시오. 의식을 하시고, 옆에 친구가 좀 뭐 시끄럽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나를 각성시키는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해요. 좋은 쪽으로. 다리를 떤다 이렇게 하는 거, 저것 때문에 내 정신이 번쩍 드는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면 본인한테 잘못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는 본인 속에 있습니다. 본인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세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여유를 계속 이렇게 가져야 되고, 마지막 법은 스터디 안에서 이렇게 날선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해봤자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말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런 말 정도구나, 이런 생각이구나,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알았다,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학원 불편사항, 건의사항 전달 방법입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 익명 게시판에 뭐 여러분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이제 시험 임박하면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거친 언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쓰는 용어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삭제하기도 하는데 흔치 않는 부분이고 학생 상황에 이제 예를 벗어나 말을 주고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이니까 그 부분은 우려를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원장에게 한마디 게시판 건의해도 되고 학원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셔도 되고 3번을 보시면 제 연락처를 꼭 입력하셨다가 문자 남겨드리면 제가 반드시 연락을 드립니다. 내 방에 와달라 아니면은 전화로 해도 되면 전화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혹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발표 앞두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 치고 나면은 문자가 하루에 뭐 300통, 400통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보다가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주시면은 꼭 연락을 해드립니다. 전달 사항에 대해서는 뭐 복습 동영상 이걸 최 부원장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최 부원장이 요거는 전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오늘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